추가로 보증금 1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6억 원의 낙찰을 받는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은 초보자라는 것의 기준이 참 모호한데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인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례를 보시면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한 주택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1회 유찰되어서 4억 9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매각 물건을 보시면 건물 전부 그리고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토지 지분이라는 말만 보고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니까 내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물건지입니다. 이 물건지는 이 지금 로드뷰를 볼 수 있는 이 도로와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작은 도로와 맞닿아 있는데 이 작은 도로를 보시면 이 길입니다. 굉장히 작은 길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도로입니다. 도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보이는 이 목적물은요, 맹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소유권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지로 돌아가 볼게요. 경매지를 보시면 이렇게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주택이 있는 그 대지고요. 이 대지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 부분만큼은 223분의 99, 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지금 임차인 4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잠깐 볼게요. 왜 등기부 등본을 보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더 늦게 전입했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될 것이고요. 먼저 전입을 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될 겁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혹시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미반환 보증금은 경락인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11월 2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그 이후로 근저당권이 추가로 2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여기 밑줄된 표시는 동일인임을 표시하기 위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시 임차인 현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냐면 2017년 11월 20일이죠. 이 날짜와 비교했을 때 21년, 22년, 14년 있고요. 21년. 14년에 전입을 한 박 씨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입찰자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김 씨는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나머지 임차인을 보니까 확정일자도 잘 받았고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배당 순위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권리가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표시할 텐데 제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적을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순위고요. 그리고 이어서 날짜 순서대로 쭉 배당을 받아가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낙찰을 5억 원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 박 씨가 1억 원 배당 받아가고요. 그 다음 근저당권자 2명 받아가고요. 임차인 강 씨까지 배당을 받아가겠네요. 왜냐하면 한 3억 7천, 4억 3천, 5억
딱 요 정도 강시까지 받아가겠죠. 그리고 못 받은 이 뒤에 있는 권리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겁니다.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박 씨가 전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나야 될 금액이 없어서 이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입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돈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요,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변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그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항력 있는 박 씨는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 2021년 8월 4일에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언제 발생한다? 2021년 8월 4일에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요,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강 씨를 볼게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강 씨는 전입을 21년 2월 22일에 했으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23일에 발생할 거고요. 확정일자는 그 전에 2월 10일에 받아뒀네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 이게 모두 갖춘 21년 2월 23일 날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순위 권리자는 박 씨예요. 하지만 경매 배당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먼저 받아간다? 강 씨가 먼저 받아간다. 왜? 날짜가 6개월이나 빠르잖아요. 강 씨가 먼저 받아갈 거고요. 그럼 조 씨도 한번 볼까요? 조 씨 같은 경우는 전입과 확정을 같은 날짜에 했네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2021년 12월 25일에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같은 논리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017년, 2018년, 2021년 6월 9일 이 모든 권리가 임차인 박 씨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배당 순위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순위였던 임차인 박땡땡 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5억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장 순위가 늦은 임차인 조땡땡 씨 있죠? 사실 보증금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사실상 임차인 박 씨가 가장 마지막에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되고요. 합산 권리들이 낙찰 금액 5억 원을 다 배당 받아가고 사실상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박 씨에게는 배당될 돈이 한 푼도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증금 현재 1억 원이죠. 이 금액은 누가 떠안냐면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5억 원의 지금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추가로 보증금 1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6억 원의 낙찰을 받는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해당 경매 사건의 경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본다면 이 임차인은 이미 5천만 원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되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의 시기를 정확히 잘 확인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떠안게 되니까 정확히 잘 확인하고 입찰을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경매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고 이 예상치 못한 경우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경매를 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제가 자주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